예, 안녕하세요. 예, 업클래스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대기업이든 은행이든 중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좀 나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 이분들 지금 당장 문제나 고민은 없지만 조금 더 잘 되고 싶은 분들,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30분을 준비했고, 또 파트 2로 준비한 영상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은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뭐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 준비를 다시 하는 분들, 또 아니면 뭐 4학년 학생분들도 좋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회사의 비전이 너무 없어서 이직이나 퇴사나 이런 걸 준비하는 분들, 또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파트 2로 30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파트 1으로서 지금 사회생활을 이미 하고 있지만 좀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 칠판에 많은 걸 적을 건 아닌데요.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나 오디션을 보면은 과연 당연히,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로듀스 101입니다. 시즌 1에서 아이오아이가 나왔고 시즌 2에서 101이 나왔고, 요번에 6월부터 프로듀스 48이라고 일본과 한일 연합으로 또 오디션도 한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왜 프로듀스 101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재미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쁘고 잘생긴 연습생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예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그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은 이 프로듀스 101처럼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회사라는 조직은 더더욱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1명이 연습생이 첫 1회에 출발을 해요. 근데 프로듀스 보시면 어때요? 한 4회, 5회쯤 지나면 어때요? 보통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62 정도 되면은 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탈락을 하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명, 약 100명 정도가 첫 신입 공채로 또는 입사 동기로 100명이 들어왔다면 약 5년 차가 되면은 60명 정도, 약 절반 정도가 날아가는, 또 본의 아니게 자이든 타이든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마 현대 대기업이나 좀 큰 조직을 다니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 무엇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11명인 데뷔조가 있죠. 아이오아이나 원어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드는 일은 정말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 10%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약 부장급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올라가면 부장급 정도 되고, 여기가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임원급이 되겠죠. 회사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이 되는 비중은 통계마다 다르고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약 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0.8%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제가 왜 이 프로듀스 101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냉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 속해 있는 건지. 다시 프로듀스 얘기를 드리면은, 재밌는 게 첫 회나 두 번째 화를 보면은 어때요? 등급 평가를 하죠. A 등급 무슨 F 등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론 예외적으로 김소혜 양 같은 경우는 F 등급에서 IOI까지 됐지만은, 사실 IOI에 데뷔한 사람들은
거의 A등급이나 B등급에서 출발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러면은 나머지 무슨 100명 정도, 나머지 90명 정도 되는 참가자들은 바보냐, 무슨 들러리냐 싶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프로듀스 101 시즌 1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 정도, 참가자 중에 절반 정도가 데뷔를 했고, 그리고 데뷔까지는 안 했지만은 배우나 CF 모델이나 뭐 쇼핑몰이나 다양한 쪽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요. 프로듀스 101 시즌 2는 101뿐만 아니라 뭐 JBJ도 있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파생 그룹들도 되게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데뷔를 해서 벌써 3분의 1 정도가 데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회가 있기 마련인 거죠. 제 말씀은 뭐냐면은 무조건 여기에 오르는 게 성공이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프로듀스 101처럼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느냐를 좀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라갈 수 없는 분들이라면은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쪽으로 길을 갈 수도 있고, 자기가 더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20대, 30대 초중반에 있는 친구들이 이 피라미드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달을 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경쟁을 하는 그런 경쟁의 룰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쟁의 룰을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풀어나가시고, 또 그리고 이직이나 퇴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나중에 학업이나 공부나 자기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등급이냐를 좀 아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려요. 사실 많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남들 부러워하는 회사에 가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실제로 가보시면은 많은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니라든지 뭐 해외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든지 평범한 분들 있죠. 서울에 있는 평범한 대학, 뭐 지방 공립대를 다니는 분들, 이런 평범한 분들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서바이벌 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프로듀스 101로 말하면 거의 D등급이나 F등급에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이미 출발선에서. 어떻게 버티면은 뭐 62, 뭐 35위, 뭐 22위 여기까지는 가겠죠. 근데 여기는 담보가 안 되고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경험해보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등급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좀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큰 기본, 큰 틀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여기까지 이 데뷔조에 들 수 있는지, 이런 특급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성공의 비법을 딱 한 문장으로 말을 하면요, 위에서 아래로 때리라는 말입니다. 무슨 EXID 노래 같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게 당연한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리고 모든 것은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도.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윤기 목사님은 뭐 4차원의 영성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있고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설교도 있는 것처럼, 결국 차원이 높은 것이 차원이 낮은 것을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또 실제로도 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또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명품이나 옷이나 패션 브랜드나 이런 것들도 보세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전에 나왔던 그런 멋진 디자인이나 특이한 디자인,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쇼핑몰에 깔려요. 이런 것들도 그런 얘기고,
지금 유행하는 트렌드나 무슨 전자제품 디바이스나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이미 앞서가는 사람들이 6개월, 1년, 뭐 길 경우에는 2, 3년 전에 다 이미 하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중에게 퍼지죠. 그러면은 답은 나왔네요. 우리가 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높은 수준에 올라가려면은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마인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전국에 수많은 20대, 30대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수만 명을 만나봤어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 교수님들도 정말 많이 아는데 전국에 계신 대학 교수분들 많이 아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분들이 교수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저보다도 지금 20대, 30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저는 그들과 속 깊은 이야기들, 속에 있는 얘기들까지 많이 나눠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공통적으로 그들이 제게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남과 달라지는 것이 죽을 만큼 무섭고 힘들다. 남과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남과 달라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평생 이 수준밖에 못 머물러요. 프로듀서 언어를 말하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오디션에 나오고 어떠한 대회에 나가도 101명 출발했으면 60등 안에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풀리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준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겠죠. 일단 마인드가 남들과 달라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신경 이해돼요. 남들과 다른 결정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갖고 행여나 졸업 후에 입사가 안 되면 어떡할까? 혹시 뭐 살다가 애매해지면 어떡할까? 실패를 해갖고 내가 돈이나 기회가 날아가고 애매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용띠입니다. 76년생이에요. 차태현, 뭐 장혁, 김종국 이런 용띠 클럽 이런 분들하고 동갑인데 제가 이 정도 살아보니까 드는 생각은 안 죽어요, 사람 그렇게. 사실 저도 7년 동안 전국의 20대, 30대를 위해서 강의도 하고 뭐 기업에서 강의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제가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저도 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도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데 생각보다 살만해요. 안 죽어요, 그렇게. 그리고 되게 좋은 일들도 많았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다른 길을 택한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생하거나 그렇게 뭐 고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평균보다 다 잘 살아요. 저는 좀 예외지만 대부분의 분들 보면은 그냥 그 또래 월급 받는 분들, 그 또래 샐러리맨들보다 더 금전적으로도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아래 수준에 머물고 낮은 수준에 머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데뷔조에 절대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위의 레벨, 여기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높은 수준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마인드가 달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여기서 실력이라는 거는 그냥 도서관에서 13시간 앉아있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졸업 이후의 실력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직장인들이 좀 잘 되보겠다고 자기 개발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영어 학원이나 중국어하고 새벽반을 끊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영어를 업무에 쓰는 일은 1% 미만이에요. 99% 영어를 쓰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대기업을 다녀도. 그리고 중국어는 더더욱 쓸 일이 없어요. 물론 중국 바이어를 만나고 중국과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도 그런 통역을 하는 분들이나 그런 에디터나 일종의 그런 그 언어에 특화된 분들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분들을 제외놓고는 어학을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행 가서 쓴다? 뭐 외국인 길 알려준다? 그런 거 하고 싶으면은 그런 회화책 하나 보시면 돼요. 도서관에 빌려서 아니면 서점에 구입해서 한 번 보시면은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남들과 차별이 되고, 그리고 더 톡까놓고 말하면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인드와 함께 여러분 해야 될 거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힘들게 대기업에 들어왔어요. 힘들게 남들이 좋다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냥 편한 사람. 대학 때 맨날 술 먹고 놀고 그냥 바보짓 같이 하는 그런 편한 애들만 똑같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3년 후, 5년 후의 미래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 애들 만나다가 결국 회사 정리하고 1순위 되고 잘려요. 여러분이 삶이 바뀌려면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듣고, 아니 당신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 수준을 바꿔? 내가 살아온 게 있고 우리 집 흙수저고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뭐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레벨을 바꿀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고요. 결국은 만나는 사람이 바뀌려면 여러분이 좋은 대학원이나 좋은 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이나 그런 그 대학 졸업자들 이후의 과정들에서 좋은 데를 가셔야 돼요. 유학도 좋고 또 상위권 대학원도 좋고 뭐 직장을 병행하는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일반 대학을 나중에 가시더라도 어쨌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사실은 빠르고 확실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독서를 하는 것도 기본이고 다 좋아요. 근데 방향성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래도 금방 지쳐요. 왜냐면 이거 써먹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해도 지쳐요. 하지만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행정학이나 뭐 이런 데서는 준거 집단이라고들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옛날에 뭐 사회학이나 뭐 사회문화 시간에 있는데 배우잖아요. 준거 집단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정작 요즘 2030 세대들, 20대 30대 친구들은 안타까운 게 자꾸 편한 사람만 만나려고 그래요. 물론 이해는 돼요. 직장에서 막 깨지고 혼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내 사적인 생활에서만큼 먼저 편한 사람하고 수다도 떨고 술도 마시고 싶어하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만나는 횟수가 1이라면은 정말 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만나고 수준 높은 사람 만나는 걸 10배 정도는 하셔야 돼요. 결국은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인맥 쌓으려고 그런다, 좋은 네트워크, 그들한테 덕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이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정보가 듣는 수준이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이 혼자서 유학 준비하거나 그러면 죽어도 못 가요. 어디 웬만한 대학원이나 이런 데를 한 학기만 다녀도 좋아요. 이런 데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 학교 끝까지 안 다녀도 돼요. 어차피 유학 가실 거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답이 나와요. 실제로 상위권 대학원 이런 한두 학기만 다녀보시면 답 나와요. 걔네들이 하는 대로 준비하시면 거의 돼요. 시간이 6개월, 3개월만 남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좋은 사람을 안 만나고 여러분이 혼자서 인터넷 두드려보고 그냥 무슨 영어 학원 이런 데 가서 뭐 유학원 이런 데 가서 백날 상담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직접 한 학기 정도만 생활해 보시면은 그 사람들 한 반 정도만 흉내내도 여러분은 이미 유학 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정말 많이 합니다. 다양한 강연 자리, 1대1 멘토링 뭐 이런 거 통해서 많이 하는데 죽어도 안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걸 되게 좀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렇게 착각할 뿐이지 이미 IOI나 원어원 같이 데뷔조에 있는 정말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이미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편견을 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급평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조직 내에서 임원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은 회사를 뭐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이 정도를 다녀보시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자기 프리랜서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이거를 어느 정도 택하셔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목표가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이 임원 승진이 목표면은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사 고과나 평가에서도 거의 A 등급을 항상 받아야 되고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다 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을 보내주는 게 있으면 그것도 수혜를 받으셔야 되고 뭐 해외로 뭐 연수나 유학을 보내주는 것을 그것도 가셔야 되고 등등 포함한 회사 내에서 끝까지 올라가려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다니는 회사 욕만 해요. 자기 다니는 회사 푸념과 불평만 해요. 그리고 정작 회사 생활 열심히 안 해요. 맨날 이 지긋지긋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마음을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을 모를까요? 다른 직장 상사, 다른 동료나 이런 분들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운 그 연차 정도까지 다니고 그리고 그 연차가 돼서 준비하면 늦어요. 예를 들어 내가 5년 차에 그만두겠다 그러면 적어도 3년 차나 이 정도에서 준비하셔야 되고 뭐 7년 차에 그러면 적어도 5년 차 정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3년 차도 마찬가지예요. 3년 차 정도에 그만둘 거면 적어도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이 다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퇴사나 이직을 하시는 준비를 그때부터 하셔야 돼요. 스펙 이거대로 스펙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 회사 생활 되게 힘들어. 그래 그거 덜컥 그만둬 버려요.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경력 단절이 오죠. 물론 경력 단절이 있어도 돼요. 공백이 있어도 돼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그냥 홧김에 못 견뎌서 그만둔 사람 치고 경력 단절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정도 능력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조직에서 끝까지 살아남든 이직을 하든 뭐 개인 사업으로 넘어가든 스타트업을 하시든 방법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를 준비해야 되냐 이제부터 알려드릴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임원 승진은 아까 다 얘기했어요. 회사 내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셔야 돼요. 헌신하시고 정말 워라밸 이런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워라밸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되고 가족들도 가족들한테 이해를 구하셔서 나 끝까지 임원까지 올라갈 테니까 가족들 나 적어도 임원 달 때까지 40대 초반 정도까지 조금만 참아줘라고 하고 올인하셔야 돼요. 임원 다신 분들 정말 그래. 임원 다신 분들 얘기 나눠보면요 가족들이 정말 많이 희생해 주셨고 가족들이 정말 많이 배려해 줬어요. 적어도 40대 초중반까지 그렇게 하시고 전력 투구해야 돼요. 어디 뭐 놀러 다녀요? 어디 무슨 여행 다니고 그래요? 정말 임원까지 다른 분들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해요. 매일 360을 다 출근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지 않고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중간에 이직을 하고 이러려면 첫 번째 돈을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중간에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또 목돈이 들겠죠. 그런 건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뭐 대학원을 가시든 유학을 가시든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를 하시더라도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은 정말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돈이 없고 심지어 빚까지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빚까지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무슨 뭐 개인 사무실을 하나 혼자 쓰는 1인 사무실을 얻더라도 아니면 조그만 작업실 같은 거 있더라도 그리고 뭐 많이 모을 수 있으면 1억 정도까지 모으면 좋겠죠. 그래서 연봉이 센 회사를 다니면은
교통비나 식비를 빼고 모으면 3년 정도 걸려요. 1억을 모으려면. 어쨌든 5천 정도는 3년이면 모으겠죠. 웬만한 회사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다니면은 뭐 조금 저축도 하시고 다른 용도로 뭐 결혼 자금이나 이런 거 쓰셔도 5년이면은 어쨌든 이 정도를 모을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도를 모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일단 하시면 안 되는 것. 여기서는 부모님이 보태주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차를 사면 안 돼요. 여자분들은 차를 많이 사시는데 차를 사면 안 돼요. 자동차 구입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안 돼요. 해외여행이 한두 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가다 보면요 더 많이 가게 돼요. 더 다른 나라, 더 돈이 많이 드는 나라 가요. 처음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조금 저렴한 데 갔으면요 그거 한번 맛들이면 결국 유럽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미국 뭐 캐나다까지 가고 이러면은 돈 뭐 2, 3천만 원, 3, 4천만 원, 5천만 원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은 모여요. 그리고 이 정도를 모으다 보면 재테크도 가능해져요. 재테크가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종잣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 정도가 모이면 여러분이 30살만 돼도 직장생활 3년차, 5년차만 돼도 여러분들과 또래들 다 제껴버릴 수 있어요. 일단 이 정도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해외 유학을 가셔도 좋고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가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비용을 자기 개발하는데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5천, 1억을 들이부으셨으면 최소 3억 이상, 5억 이상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빠르면 30대 초반, 늦어도 40 전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반이 되게 중요해요. 3년, 5년 요 정도가 되게 중요한데 안타깝게 그 시간들을 너무나 무의미하게 써요. 그래 나 힘들게 막 스펙 쌓고 막 대학교에서 취업 준비하느냐고 이 정도 보상 받아야 돼. 나 차 한 대 사야 되고 나 해외여행도 한번 가줘야 되고 명품도 하나 사고 싶어. 좋아요. 나 그걸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3년차 정도 되면은 돈 모아놓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빚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마이너스 통장이든 신용카드 빚이든 빚이 적어도 한 2, 3천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다 안 하시고 쉬쉬해서 그렇지. 빚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빚을 져보고 지금도 빚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달라져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재벌이 아닌 이상은 비슷해요. 사회 초반에는. 근데 이거를 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35, 40만 돼도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잠시 그걸 못 참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 얘기했죠.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거 안 마셔도 돼요. 10번 마실 거 한 번만 마셔도 돼요. 그리고 되도 않는 친구들하고 소주잔 기울일 필요 없어요. 10번 만나고 한 번만 만나세요. 충분해요. 그리고 10번을 계속 만나줘야 내 곁에 붙어 있을 정도 친구면은 버리세요. 그런 애들은 그냥 끝까지 갈 애들 아니고 나중에 자신에게 해만 끼치는 애들이에요. 진짜 친구면은 5년 만에 만나도 3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너무 기쁘고 소통이 돼요. 그리고 요즘 SNS도 있고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카톡도 있고 안부 얘기, 안부 전화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기본적인 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현대 사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몸을 써서 하는 일이 없어요. 다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스펙성 공부를 해서 했을 뿐이지 생각보다 머리가 되게 나빠요. 지금 친구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머리 나쁘다는 게 뭐냐면 IQ가 뭐 스펙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이걸 바탕으로 응용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눈치가 없다고 해서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황에서 많이 만나보면은 눈치가 부족하기보다는 좀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은 이 네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전공, 여러분이 무슨 전공을 하셨던 어떤 직무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독서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독서는 인문학같이 너무 어려운 책 안 읽어도 돼요. 경영, 경제서 이런 거 좋아요. 여러분 현재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면 좋아요. 경제 경영서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봤으면은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A4 한 장 정도를 글로 남겨보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300페이지 정도 책을 A4 한 장으로 정리하려면 머리 깨져요. 그런 작업을 하시고 나면은 머리가 정리가 되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도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머리가 되게 트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직접 말을 해보는 게 좋아요. 회사원들 같은 경우 PT 많이 하시죠? PT를 해보시는 거예요. 슬라이드 한 서너 장만. 슬라이드 많이 만들면 안 돼요. 3-4장 정도만 만들어서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까지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이거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 독서 클럽 안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셔도 좋고 혼자 해도 돼요. 들어줄 사람 없으면은 그냥 거울 보고 하셔도 좋고 뭐 형제나 뭐 형이나 동생이나 무슨 언니나 뭐 동생 있으면 그냥 가족들 앞에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토론도 부모님하고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거를 꾸준히 한 1년 이상 해보시면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머리가 돌아가는 게 느껴요. 회사 업무가 당장 달라질 거예요. 회사에서 뭔가 일을 줬을 때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하고 일 잘한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신영준 박사님이나 무슨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완벽한 공부법이나 다른 책들에서 소개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걸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0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신영준 박사 이런 분들 나오기 훨씬 전부터도. 제가 원조란 말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요즘 뭐 인기 있는 책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머리를 얼마나 써봤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통 바로 창업이나 바로 사업을 보통 어려운 분들, 부모님들이 권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회사를 다녀봐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생활의 기본 에티켓이나 기본 일을 좀 배우게 돼요. 그래서 보통 아무리 그냥 자기 사업하고 싶어도 3년에서 5년은 회사를 다녀야 돼요. 잘난 사람들도. 왜냐면 그걸 좀 느끼려면. 근데 그거는 공부만으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실제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이런 부분까지 이게 결합이 돼갖고 채워지면은 다 채워져요. 그리고 이런 게 진짜 경험이에요. 자꾸 많은 20대, 30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뭐 세계 여행 가고 어디 많이 가고 이런다고 그게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 저 진짜 실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주변에 나이 지금 30살이 넘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얘네들 뭐 군대 제대하고 뭐죠 그 스페인의 무슨 순례자의 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뭐 몇 박 며칠에 걸쳐서 그걸 걸어갔대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거기를 가서 깨우침을 얻을 거면은 여러분 평상 일상생활에서 못 깨달을까요? 전 그 생각 안 들거든요. 한국에서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스페인에 가서 어떻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직접 회사에서 꿀밤 맞아가면서 직장 상사한테 뭐 재떨이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만 못해요. 그리고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독서 글쓰기 말하기 토론 통해서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나고 전문가들의 정보를 보면 돼요. 충분해요 그걸로.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 사는 거가 진짜 제일 강력한 경험이에요. 다른 게 경험이 아니라고. 제가 좀 이게 그런 분들 폄하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소위 말하는 그런 경험을 강조하고 무슨 이상한 일탈하는 것들 있죠. 뭐 회사 때려치고 창업을 한다든지, 뭐 난 대기업 출신에 나와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다 자기 돈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카메라 꺼진 데서 같이 얘기해 보면은 다 돈 걱정하고 돈 얘기하고 뭐 힘들다고 이런 얘기만 해요 제 앞에서. 그런 걸 절대 놀아날 필요가 없다니까요. 경험은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평상시에 회사 다니고 일하고 사회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넘쳐요, 넘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크게 두 개죠. 일단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실탄, 돈을 5천만 원에서 1억을 모으시고, 두 번째는 이런 독서, 글쓰기, 말하기, 토론을 바탕으로 일단 기본기, 머리를 쓰고 한번 이 머리에 이 돌을 치우는 작업들, 황무지 같은 이 머리를 이렇게 평평한 이 기름진 밭으로 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길이 보여요. 진로를 못 찾겠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가슴 뛰는 삶이 없다, 다 개소리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해보시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게 돼요. 책이나 많은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은 그 중에 100가지든 10가지든 그 중에 한두 가지, 많게는 10가지, 30가지 이상은 내가 흥미 있고 관심 있는 것들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흥미가 없으면 그런 책을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으니까 그 책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알게 돼요. 그리고 조금 요즘 정보가 많아서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과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SNS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분들 이메일이나 SNS 이렇게 연락 취하시면요, 생각보다 연락 바로 해주는 분들 많으세요. 의외로. 다만 예의를 갖추고 자기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름이 뭐고 무슨 회사에 다니고 있고 무슨 전공을 했고 뭐를 관심 있는 분인데 정중하게 좀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대답해 줄 사람 없어요. 근데 다들 너무 무례하게 얘기해요. 그냥 뭐 주식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이거 사면 올라요? 뭐 비트코인 뭐 저는 그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투자 잘하는 분들한테 이거 사면은 올라요? 뭐 이런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면은 다 대답해줘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결국은 준비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시 프로듀스 101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결국은 준비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특히 초반 러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등급평가에서 AB 등급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데뷔조가 됐던 것처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도 여러분 대학생들 기억해보세요. 1, 2학년 때 열심히 한 친구들, 1, 2학년 때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결국 대기업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요. 그렇죠. 뒤늦게 뭐 됐다 이런 거 없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 거. 뭐 내가 양아치같이 살았는데 고3 때 반짝해서 서울대 갔다 이런 거 없잖아요. 솔직히 요즘. 그건 입시 제도 탓이 아니에요. 이미 경쟁자가 많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얼레벌레한 사회가 아니라고요. 그게 초반 러쉬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초반에 1, 2, 3년차, 초반에 5년차까지를 그냥 워밍업하는 거, 그냥 나는 후보 선수니까 회사에서 비중 있는 일을 맡지 못하니까 그냥 다니는 것식으로 초반에 준비를 안 해요. 그 황금 시간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 5년차, 10년차 직장인이에요. 여러분이 차분하게 자기 개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때는 써먹고 보여줘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초반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교 1, 2학년 때 열심히 못 보내갖고 지금 후회가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사람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 실수하면 바보예요. 여러분이 1년차부터 5년차 사이에는 죽어라고 자기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1년차부터 5년차는 아무리 야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중 있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감이나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준비하는 자가 결국 이기고 초반 러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에서도 초반 순위가 잘 안 바뀌잖아요. 아이돌 학교에도 초반 순위가 잘 안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초반 러쉬가 중요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영상이나 1대1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예전처럼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힘닿는 범위에서는 강의도 해드리고 뭐 영상도 찍고 여러분이 또 원하시면 1대1로 멘토링도 할 계획입니다. 저와 1대1 상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또 제 강연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듣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이렇게 제 연락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응대드리고 여러분 친절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